지난 시간에요. 우리 뭐에 대해서 했냐면 암석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암석이 뭔지부터 암석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그 안에 있는 암석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다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거 잠깐만 정리하고 테스트 보고 오늘 진도 나가자. 자, 지난 시간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테마는 간단합니다. 지구의 껍질. 뭐야? 지각.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껍질을 지각이라고 하는데 지각을 구성하는 단계 요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지각은 뭘로 되어 있어? 그렇죠. 지각은 암석으로 되어 있고 암석은 뭘로 되어 있게? 광물. 광물은 뭘로 되어 있게? 원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겠어? 자, 그 중에서 주로 지각을 구성하는 주된 원소는 뭘까요? 이게 처음이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을 구성하는 주된 원소 많은 순서대로 두 가지는 꼭 외워야 돼 라고 했거든요. 네, 가장 많은 게 뭘까요? 산소. 됐어? 산소가 제일 많아. 그 다음 규소. 이렇게 두 가지는 무조건 외워야 돼.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가장 많은 순서대로 두 가지는 꼭 외워야 된다. 산소가 제일 많아. 그 다음 규소야. 그 다음에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됐어?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주된 원소는 8가지를 나중에 올라가면 배워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2개는 필수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 2개는 다 한다. 그래서 이 2가지는 반드시 외우시면 돼요. 이러한 원소가 모여서 뭐를 만드는 거냐면 광물을 만들어요. 자, 그럼 광물을 만들려면 적어도 이 안에 원소가 2개 이상이어야 되니? 아니죠. 한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는 광물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원소가 모여서 만들어진 광물이 2,500여 종류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되겠어? 이 광물은 한 개 한 개 구분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모든 건 다 구분이 됩니다. 물질도 그렇고 광물도 그렇고. 자, 근데 구분하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광물을 구분하는 방법에는 됐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우리 뭐 알아요? 광물 구분법. 광물은 뭐 보면 알 수 있어? 뭐 보면 알 수 있을까? 색. 색깔 보면 알 수 있어. 두 번째, 좋은 색 보면 알 수 있어. 좋은 색은 뭘로 확인하게? 주로 좋은 판으로 긁어서 좋은 색 보면 돼 라고 얘기를 했어. 되겠어? 그 다음 결정형. 결정형 중에서 육각기둥이 누구게? 석영. 기울어진 육면체가 누구게? 당해서. 이런 식으로. 알겠어? 결정형 보면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쪼개짐과 깨짐 보면 알 수 있어. 됐어. 자, 이 중에서 대부분은 쪼개져. 깨지는 애가 특이한 거야. 깨지는 게 누구게? 석영. 얘가 모양이 불규칙하게 쪼개지는 걸 우리가 깨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특이한 거. 자성 갖는 애가 있는데? 자철성. 염산과 반응하는 애가 있는데? 방해석. 그럼 방해석이 염산과 반응하는 광물이면 방해석이라는 광물이 모여서 되는 암석들도 다 염산에 녹아. 방해석이 모여서 된 암석 중에는 누구 있게? 석회암. 됐어? 그럼 석회암이 변해서 된 게 누구 있게? 대리암. 이 3가지가 염산과 반응해. 알겠어? 네. 이런 것들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단한 정도, 붓기. 알겠어? 자, 가장 약한 거 누구지? 활석. 가장 단단한 거 누구지? 금강석. 되겠어? 네,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자, 이러한 광물 중에서 주된 광물, 주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 광물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조합 광물. 이 조합 광물은 조건이 2개야.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조합 광물로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야. 조합 광물은 반드시 요거 2개. 산소와 규소를 모두 포함하며 그리고 많은 양을 차지하는 아이를 조합광물이라고 할 거야. 근데 이러한 조합광물에 6개가 있는데요. 이 조합광물을 분류할 거야. 나는 조합광물을 분류하는데 조합광물을 분류할 때 기준은 색깔을 기준으로 분류할 거야. 그 중에서
밝은 색을 띠는 밝은 색 조항광물과 어두운 색을 띠는 어두운 색 조항광물이 있는데 밝은 색 조항광물에 두 개. 누굴까요? 누구? 당석, 석영. 요거 두 개만 밝은 색. 그리고 나머지 네 개는 어두운 색. 그 나머지 네 개가 감, 희, 각, 흑이라고 선배들은 외우거든. 감남석, 휘석, 각섬석, 흑음목. 알겠어? 이렇게 해서 6개가 조항광물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러한 광물들이 모여서 뭐 만들어지게? 광물이 모이면 뭐 만들어지게? 암석. 그럼 거꾸로 얘기할게. 암석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광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모여서 우리 암석돼요. 자, 근데 암석, 흔히 얘기하면 돌인데 암석을 분류해요. 그 암석을 분류할 때 암석을 분류하는 기준이 뭐냐가 더 중요해. 뭘 가지고 분류한 거였어? 라고 하는 암석을 분류하는 기준이 더 중요한데 암석을 분류하는 기준이 뭘까요? 맞아요. 암석을 분류하는 기준은 바로 암석의 생성, 과정 또는 생성, 원인 다 같은 말. 이걸로 분류해요. 되겠어? 이렇게 암석의 생성 과정을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암석은 몇 가지로 나뉘어지냐면 세 가지죠. 암석은 세 가지의 원인을 가져요. 그 중에 첫 번째 뭐 때문에? 맞아요. 마그마가 굳어서 된 거지 용암이 굳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됐어?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을 뭐라고 할 거야? 화, 성, 암이라고 할 거야. 화강암 안 돼. 화살암도 안 돼. 알겠지? 화성암이야. 두 번째 생성원인? 그렇죠. 퇴적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 무슨 암? 퇴적암. 세 번째. 그쵸? 그러면 열과 압력을 많이 받으려면 변성암은 주로 어디서 생기는 거야? 아주 깊은 지하. 되겠어? 땅속 깊숙한 곳에서 고온, 고압을 받으면 이때 만들어진 거 변성암이라고 할 거야. 그 중에서요. 이러한 변성암은 딱 봐도 변성암 티가 나. 왜? 변성암의 특징이 있으니까. 뭐? 염리는 누구 때문에 생기게? 압력과 무슨 방향? 압력과. 압력을 이렇게 해주면 염리는 어떻게 생기죠? 이렇게 생기죠. 그러니까 압력과 수직한 방향으로 생겨요.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퇴적암의 특징? 화석을 발견할 수 있어. 그리고 식리 구조가 나타나. 이런 얘기죠. 되겠어? 네. 그 다음에 화산암은요. 화성암은요. 다시 분류한다. 화성암 분류하는 기준. 만들어진 것. 네. 생성 장소 또는 생성 장소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냉각. 그렇죠. 속도라고 해도 되고요. 같은 말. 그래서 이때 냉각 속도가 빠르대요. 어디에서 만들어지면? 지표에서 만들어지면. 우리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자, 마그마의 생성 속도가 느리대요. 어디에서 굳으면? 어디에서 굳을 때 냉각 속도가 느리죠? 지하. 됐어? 네, 지하에서 굳으면. 그러면 지표에서 만들어진 화성암을 뭐라 그러죠? 산암. 지하 깊숙한 곳에서 굳으면? 그렇죠. 깊을 심자 써서 심성암. 이렇게 얘기해요. 되겠어? 자, 그 중에서요. 화산암을 또 나눠요. 뭐에 따라 나눌게? 너는 화산암인데 화산암 중에서 너는 현무암이야. 너는 유물암이야. 뭘로 나눈 거야? 색 또는 밝기라고 불러요. 되겠어? 그 중에서 밝은 색 누구게? 유문암. 어두운 색 누구게? 현무암. 심성암 중에 밝은 색 화강암. 어두운 색 반려암. 그래서 화성암을 이렇게 분류했다. 이거
이건 냉각 속도 또는 생성 장소에 따른 분류고요. 자, 화성암을 이렇게 분류했다. 이건 밝기에 따른 분류예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퇴적암은 퇴적물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나눠. 그 중에서 크기에 따라 나눠진 거냐, 종류에 따라 나눠진 거냐,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요. 퇴적암은 입자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나누는데 입자가 제일 커. 입자가 제일 크면 자갈이 쌓인 거죠. 여감이. 그 다음 모래가 쌓인 거. 3. 그 다음 이암이죠. 됐어. 그리고 퇴적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석회질 물질이 쌓이면 석회암, 화산재가 쌓이면 응애암, 이런 것들. 되겠어?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야. 그 다음 변성암은 원래 암석이 열을 받아 변하는데 원래 암석이 뭐냐에 따라 변성암의 종류가 조금씩 달라. 그치? 원래 암석이 꼬맹아 4암이면 규암 돼요. 그래서 원래 암석이 석회암이면 그렇죠. 대리암 돼요. 원래 암석이 현무암이면 아니 현무암이 아니고 화강암이면 편마암. 그래서 원래 암석이 이암이면 압력을 조금만 받으면 전파암, 조금 더 받으면 편암, 아주 많이 받으면 현마암. 그래서 이런 식이었어.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변해서 변성암을 만드는데요. 자, 그러면 한 번 변성암 됐어. 그럼 얘는 죽을 때까지 계속 변성암이야? 아니면 다른 암석으로 변해? 다른 암석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암석이 다른 암석으로 변하는 걸 뭐라 그러게? 암석의 순환. 기억나지?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자, 이 중에서 생각해봐. 화성암이 퇴적암이 되던 변성암이 퇴적암이 되던 무슨 작용 받으면 돼? 퇴적작용. 풍화침식. 되겠어? 네. 라고 하는 퇴적작용 받으면 퇴적암 될 수 있어요. 자, 어떤 암이든 상관없이 화성암 될 수 있어요. 어떤 작용 받으면? 마그마에 녹았다가 식으면. 마그마에 녹는 걸 뭐라 그래? 마그마에 녹는 걸 어쩐 말? 용융. 됐어? 그래서 용융 냉각작용 받으면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떤 암석이든지 퇴적암이 변성암 될 수도 있고 화성암이 변성암 될 수도 있네. 무슨 작용 받으면? 변성작용이라는 고온 고압작용 받으면.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암석은 끊임없이 변할 수 있대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구에 있는 지각이 만들어지는데 이 지각은 그럼 결국은 다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이거잖아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암석들이 풍화 침식을 받으면서 토양이 만들어져. 맞죠? 그래서 지각의 됐니? 지각의 구성 단계, 지각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서서 걸어다니는 지각도요. 사실은 한 번도 풍화 침식을 받지 않은 이런 암석들이 먼저 만들어졌겠죠. 그걸 뭐라 그래요? 기반암. 되겠냐? 한 번도 풍화 침식을 받지 않는 암석층을 우리는 기반암이라고 합니다.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서 암석이 풍화되기 시작하죠. 기반암이 최초로 풍화되면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놈 시키들 뭐라 그러냐? 모, 질, 물. 알겠어? 자, 기반암은 풍화 침식을 받지 않은 암석이야. 풍화 침식을 받지 않은 암석을 기반암이라고 하고요. 풍화 침식을 최초로 받은 건 모질물. 그리고 나서 풍화 침식을 많이 받아서 모질물이 부서진 조각. 그래서 흙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풍화 침식을 받아서 만들어진 토양을 우리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이거 효토. 그리고 오랫동안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이 밑에를 풍화시켜요. 표토 밑이 풍화돼서 만들어진 가장 마지막에 생성된 얘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심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쌓인 순서는 기반암, 모질물, 심토, 표토지만 만들어진 순서는 기반암, 모질물, 표토, 심토다. 알겠어? 그래서 심토가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아이야 라고 하는 것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되겠어?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으로요. 이 시간에 졸면 어떡하냐? 자, 보시면 63페이지죠. 지난 시간에 숙제하고 수업 시간에 같이 하기도 했을 텐데 혹시 63페이지에서 다시 질문할 거 있어요? 없습니까? 넘기죠. 65페이지에서 다시 질문할 거 없어요. 자, 67페이지는요. 괜찮죠? 68, 69요. 넘길게요. 70, 71 넘기자. 72, 73 없어. 74, 75 됐죠? 덮으십시오. 뒤로 넘기시면 이 줄은 왜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거야? 여기 있습니다. 하십시오.
빨리 풀어야 돼. 우연아, 졸려오면 살짝 서서 해. 자, 2분 줍니다. 마무리. 시간 모자란 사람 없습니다. 다 부르겠습니다. 빨간 펜 집중할 준비. 1번에 3, 2번에 4, 3번에 1, 4번에 2, 5번에 3, 6번에 4, 7번 4, 8번 5, 9번 4, 10번 4. 자, 못 알아들은 거 6번에 4. 또 못 들은 번호 있어요? 없습니까? 맞은 개수 확인하세요. 건우, 나윤, 맞은 거 얘기하시면 돼요. 네, 리에, 냉, 서연, 현수. 재윤, 정한, 우연, 현서연, 유나, 제이. 제이는 다른 반으로 갔죠. 네. 생각보다 점수 차이가 크게 나는데요. 왜 그러지? 뭘 틀렸지? 우리 꼼꼼이들이. 자, 볼게요. 자, 틀린 것 중에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어떤 부분이 어려울까요? 4고요.
4번 맞아요? 4, 5번. 다음은 퇴적암이 생기는 과정인데요. 퇴적물의 부피가 줄어들어 퇴적물 입자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붙는 거거든요. 됐어? 자, 퇴적물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의 기호를 쓰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퇴적물이요, 밑에 퇴적물이 이렇게 쌓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퇴적물이 이렇게 쌓이는데 그냥 이렇게 놓는다고 해서 붙지 않아요. 얘네들을 눌러줘야죠. 그래서 입자와 입자 사이의 빈 공간을 줄여야 달라붙는다고요. 맞아. 그래서 위에 있는 입자들이 자꾸 눌러줘야 이 사이에 부피가 줄어들어서 달라붙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설명한 것 중에 맞는 걸 찾아라 라고 했는데, 풍화 침식된 퇴적물이 물이나 바람에 의해서 낮은 곳으로 운반됩니다. 운반돼요. 그냥 여기에 있던 아이들이 부셔져서 여기까지 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운반된 퇴적물이 강이나 호수 바닥에 쌓입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쌓여요. 그 다음에 퇴적물이 두껍게 쌓이면 아래에 퇴적물이 단단하게 뭐해진다? 다져진다가 무슨 말? 눌린다. 되겠어? 자, 그래서 퇴적물이 규산질이나 석회질 성분에 의해서 서로 붙는다. 자, 여기서는 붙는 걸 물어봤어? 아니면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에 부피가 줄어드는 걸 물어봤어? 줄어드는 걸 물어봤어. 그럼 눌리면 되는 거야. 눌리고 나서 풀 같은 성분들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붙여주는 건데, 여기서는 이 안에 있는 공극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위에서 눌러줘요.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다져지는 과정은 쌓이고 나서 눌리는 과정이 다져지는 거고요. 눌린 다음에 규산질 물질이 들어가서 붙는 건 그건 결합시키는 겁니다. 붙이는 겁니다. 자, 혹시 6번에 3번이에요, 4번이에요? 6번에 4번이요. 자, 5번 보시면요. 3이 변하면 뭐가 됩니까? 이거 답이 왜 이래? 3이 변하면 뭐야 이거? 3이 변하면 뭐 됩니까? 규함되죠? 네. 답이 이상한데요? 5번의 답이 이상한데요? 자, 3이 변하면 규함되는 거고요. 대리암은 석회암이 변해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쉐일이 변해서, 꼬맹아 옛날에는 이 암을 쉐일이라고 했어요. 옛날 단어가 나와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이 5번 답은 1번으로 수정할게요. 5번 답은 1번으로 수정합니다. 조금 있다가 맞은 개수 다시 물어볼게요. 자, 6번 가죠. 자, 6번부터 10번까지 질문. 6번이 이상해요. 4번이 아닌 것 같은데. 자, 암석을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분류하는 과정은 암석의 생성 과정. 3번입니다. 이것도 답이 틀렸네요. 답안지에 답을 잘못 입력들을 하신 것 같네요. 잠깐 고쳐놓지 않으면 나중에 애들이 또 틀린 답으로 문제를 풀어줘요. 선생님, 5번은 1번이 맞는 건데. 5번은 1번, 5번은 1번이고요. 6번은 3번으로. 자, 그 다음에 6번하고 또 질문이요. 6번 말고는 없어요? 선생님이 답을 이상하게 해서 너네가 틀린 개수가 이상했구나. 자, 그러면 맞은 개수 다시 확인할게요. 번호 나윤이, 리에, 9개. 김서연, 9개. 현수, 재윤이, 9개요. 정환이, 9개. 우연이, 7개. 현서연, 9개. 유나. 9개. 자, 이렇게요. 그러면 다른 질문은 없어요.
되겠어요? 네. 덕분에 틀린 답을 잘 찾았습니다. 자, 지금 아가들이 물려 올림 모의고사를 보고 있어서 그래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을 바로바로 받아야 돼서요. 네. 자. 자, 종이 필요한 사람 얘기해 보세요. 저 써서 해도 돼요. 이 넓은 강의실 아무 데서나 하셔도 다 됩니다. 서서 해도 되고요. 자. 자, 보시면요. 여러분들 오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오늘은 이제 암석까지 했으니까 자, 대륙 이동과 판의 경계라고 하는 76페이지 오시면 됩니다. 대륙 이동과 판의 경계라고 하는 76페이지 오시면 돼요. 자, 오늘 하셔야 되는 이제 2단원의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가 보편적인 학교의 중간고사 시험 범위. 자, 보시면 오늘은 지각의 마지막 단계예요. 자, 원소가 모여서 광물이 되고 광물이 모여서 암석이 되고 암석이 모여서 드디어 지각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제 지각이 만들어졌어. 자, 그래서 우리가 지도에 보고 있는 5대양 6대주의 그 지각이 형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지각은 지금과 같은 분포를 가질까?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 되겠어? 여기에 이렇게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있고요. 됐어? 여기에 유럽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대서양이고요. 되겠어? 네, 지구의 우리의 반대편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쪽을 보면 여기는 우리나라가 있는 유라시아 대륙이고요. 여기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거꾸로 이제 요 방향으로 있고 여기가 태평양이고 뭐 이렇게 되겠죠? 되겠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대륙 분포가 지구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래서 네, 자 그때도 저 모양이었을까? 절대 아닙니다. 지구의 나이가 46억 살이야. 너넨 몇 살이냐? 15살. 그렇죠. 지구는 46억 살이래요. 그래서 46억 년 전에 지구는 아주 뜨거워서 찐득찐득한 마그마 상태로 있다가 그게 천천히 식어서 딱딱한 지각이라는 게 만들어진 건 지금으로부터 38억 년 전. 그래서 그때부터 딱딱한 돌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서서히 식으면서 대륙이랑 바다가 형성이 됐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3억 년 전만 해도 대륙 분포가 이렇지 않았다. 5대양 6대주가 아니었다. 어땠을까요? 지금으로부터 가장 최근 한 3억 년 전만 하더라도요. 대륙이 지구에 이렇게 한 덩어리밖에 없었습니다. 최초의 지구에는요. 대륙이 한 덩어리밖에 없었어요.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남극 이런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대륙이 남극의 한 덩어리 커다란 대륙 하나밖에 없어서 대륙 하나, 바다 하나 이 형태였어.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이 대륙 하나, 그 하나의 대륙을 아메리카라고 부를까요? 유럽이라고 부를까요? 아니겠죠. 얘도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얘 뭐라고 부를까요? 네, 이거 판게아 또는 초대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지구에는 한 덩어리의 땅이 있었다. 그게 판게아다. 근데 이게 쪼개져서 지금의 대륙 분포를 가진 거야 라는 걸 사람들은 눈으로 봤겠니? 사람들의 인류의 역사는 1만 년이야. 1만 년. 근데 얘는 3억 년 전에 이렇게 생겼었던 거야. 됐어? 그래서 1억 년 전에 이게 찢어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찢어진 걸 누구도 본 적이 없단 말이야. 자, 이걸 누구도 본 적이 없는데 연구를 통해서 옛날에는 대륙이 판게아 한 덩어리였다가 지금과 같은 대륙 분포를 가졌을 거야 라는 걸 주장한 과학자가 있고요. 그 과학자가 주장한 학설이 바로 뭐냐면 대륙 이동설입니다. 대륙 이동설을 주장한 학자의 이름은 외우십시오. 누굴까요? 베게너입니다. 베게너라고 하는 과학자가 옛날에는 대륙이 한 개였어. 근데 이 대륙이 찢어지고 이동해서 지금과 같은 대륙 분포를 가졌어 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 한 덩어리의 대륙이 바로 초대륙이라고 하는 판게아야. 그래서 맨 처음에 판게아라고 하는 하나의 대륙이 지금과 같은 5대양 6대주로 나뉜 거야 라고 주장한 사람이 베게너예요.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베게너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대륙이 찢어지는 걸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주장하려면 뭔가 증거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게 시험에 맨날 나옵니다. 대륙이 한 덩어리였다가 이렇게 5대양 6대주로 찢어졌어 라고 주장하는 증거는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증거에는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한 덩어리로 붙어 있었을 때 여기에 그래서 네, 한 덩어리로 붙어 있다가 얘가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럼 꼬맹아, 한 덩어리로 붙어 있다가 찢어졌어? 한 덩어리로 붙어 있다가 이렇게 찢어졌어. 그래서 이게 지금의 됐어. 네, 아프리카고요. 여기가 아메리카야. 그거 어떻게 알았지? 이거요, 되게 울퉁불퉁 불규칙하게 찢어졌죠. 나중에 찢어지고 나면 여기는 대륙 한가운데고 여기는 뭐가 되니? 대륙의 가장자리 해안선이죠. 그래서 이 해안선들을 붙여보니까 정확하게 뭐하니? 일치. 너네 원래 붙어있었구나. 이 얘기예요.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얘네들이 지금 찢어져서 이런 모양으로 되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그렸지만 얘는 대단히 울퉁불퉁하겠죠. 되겠어? 근데 이거를 붙여보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해안선의 구조를 갖습니다. 되겠어? 그래서 떨어져 있는 두 대륙의 해안선이 뭐한다고? 일치한다고. 떨어져 있는 두 대륙의 해안선을 가져다 붙여보니까 이거 정확하게 일치하네? 울퉁불퉁한 모양이 완벽하게 달라붙어 라고 하는 거예요. 남아메리카의 동쪽 해안선하고요. 아프리카의 서쪽 해안선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되겠어? 그걸 통해서 얘네들은 붙어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아. 우연히 모양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모양이 완벽하게 일치하게 만들어지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거든. 차라리 붙였다가 떨어지는 게 훨씬 더 확률이 큰 거거든. 되겠어? 그래서 얘네들은 붙었다가 떨어진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얘네들이 붙어 있었을 때요, 여기에 동식물이 번식하고 살았겠죠. 그랬다가 떨어지게 되면 이쪽에 있는 식물들은 떨어지면서 여기에 갔고요. 여기에 있던 아이는 지금의 여기에 있어요. 식물들이요. 바람을 타고 아무리 날아가도 태평양을 이렇게 건너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근데 수억 년 전에 살았던 식물들이 지금은 걔네들이 땅속에 묻혀서 화석이 되고 유해가 남아있겠죠. 그래서 그 화석을 보니까 전혀 다른 기후,
여기는 엄청 추운 곳, 여기는 엄청 뜨거운 곳, 지금은 기후 조건도 너무 다른데 같은 생물이 여기도 분포했었고 여기도 분포했었단 말이야. 그러면 기후 환경이 너무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돼서 동일한 생물의 화석들이 떨어져 있는 두 대륙에 있었어? 얘네들 옛날엔 붙어 있었나 봐.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증거는 떨어져 있는 두 대륙에 동일한 그래서 화석의 발견들이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대륙 간에 동물이나 식물 화석들이 동일한 애들이 분포해요. 땅속을 보니까 같은 시대에 같은 생물들의 화석들이 발견이 된단 말이야. 그건 옛날에 여기에 붙어 있었을 때 지각 변동에 의해서 화석들이 생겼었는데 그게 찢어지면서 흩어진 거구나. 됐어?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논리적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렇게 땅이 한 덩어리로 있었을 때 여기에서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해서요 지진도 발생하면서 땅도 끊기고 화산도 분출하고 막 이랬을 거야. 그래서 땅 속에 지진에 의해서 땅이 울퉁불퉁 휘어지기도 하고요. 되겠어? 구멍도 생기고요. 라고 하는 지각 변동이 일어났단 말이야. 근데 그러고 나서 여기 땅이 찢어지니까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지형을 가졌는데 여기가 이렇게 찢어진 거야. 그래서 보면 땅 속에 이런 지질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찢어지다 보니까 요거 한 덩어리는 여기에서 이런 모양을 갖고요. 한 덩어리는 이런 모양을 이렇게 가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질 구조를 연결하면 완벽한 이 모양이 나옵니다. 되겠어? 휘어진 각도도 똑같고요. A 물질 퇴적되고 나서 E 물질이 퇴적되고 F 물질이 퇴적됐는데 여기에도 A, E, F 여기도 A, E, F 같은 물질에 퇴적된 물질층이 힘을 받아서 휘어진 각도도 일치한다는 건 우연히 여기에도 A 다음에 E가 쌓이고 F가 쌓이고 여기도 A가 쌓이고 E가 쌓이고 F가 쌓였는데 우연히 각도도 똑같아. 이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 거의 없어요. 되겠어? 그러니 이 두 대륙은 원래 붙어 있어서 퇴적물이 쌓였다가 지각 변동에 의해서 땅이 휘어졌다가 이게 땅이 끊기는 일에 의해서 지금 나눠진 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이거든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두 대륙 간에 그래서 동일한 지질 구조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땅속의 지질 구조도 연결됩니다. 동일한 지질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마지막에 네 번째는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초대륙이 옛날에는 어디에 붙어 있었다 그랬어? 남극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었잖아. 근데 남극은 열나 춥잖아. 그러니까 뭐가 있겠니? 빙하가 있겠지. 되겠어? 이렇게 빙하가 있었는데 얘가 땅이 이렇게 찢어진 거잖니. 그러다 보면 땅만 찢어져? 그 위에 있는 빙하도 찍힌다고요. 여러분들 여름에 하드를 먹을 때 빨아먹지 말고 이빨로 깡 한 다음에 뜯으면 거기 뜨드드득 뜯기죠. 됐어? 그래서 빙하가 뜯기면서 그 빙하가 끌려가면서 땅에 흔적을 남깁니다. 되겠어? 이렇게 빙하의 이동 흔적들이 땅속에 남아있는데 그걸 거꾸로 쭉 당겨오면 얘네들이 이렇게 남극에 한 덩어리 붙어요. 빙하의 이동 흔적을 보면 옛날에 어느 옆에 누가 붙어 있었는지 그 위치가 어딘지를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되겠어? 이렇게 네 가지 증거를 통해서 베게너라는 사람이요 지질학자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땅속 구조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 땅속 구조에 있는 얘네들을 통해서 됐어? 지구에 있는 지각은 옛날에 남극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다가 얘네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지금의 5대양 6대주가 됐다라고 주장하게 된 거예요. 되겠어? 자,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옛날에 땅이 하나였어? 그 땅이 움직였어? 그래서 지금의 위치에 온 거야? 대단한 센세이션이거든요. 이런 생각 해본 적도 없는데 와 대단하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업적을 발표하는 과정에 누군가가 손을 들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땅은 왜 움직여요? 를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엄청나게 커다란 대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왜 움직인 거예요? 누가 움직인 거예요? 땅에 움직이는 원동력이 뭐예요? 이걸 질문한 겁니다. 학교에서 발표하는데 이 사람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질학자라서 땅의 구조는 파악했는데 그 땅의 구조의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원인은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륙은 이렇게 이동해. 그 대륙이 이동했다는 증거가 이거야 라고 하는 빼박 증거가 있어도 이 땅이 움직이는 그러면 원인은 뭡니까? 라고 하는 원인, 원동력을 물어봤는데 이 사람은 그 원동력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됐어. 너무 급하니까 뭐라 그럴게요? 내 밀물 썰물은 왜 생겨? 배웠잖아. 밀물 썰물 왜 생기니? 달과 태양과 지구 사이의 만유 인력 때문이에요. 그래서 달의 인력에 의해서 바닷물이 끌려갔다가 끌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급해서 달의 만유 인력 때문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말이 될까? 안 됩니다. 달의 인력이 우리에 있는 지각을 끌어당길 정도의 힘은 갖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땅이 왜 움직이는지,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새끼 구라쳤네? 그래서 안 믿는 거죠. 안 믿게 된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야. 얘 말 맞아. 원동력이 뭐냐면 사실은 지각 밑에 뭐가 있게요? 지각 밑에 뭐 있게요? 네, 지각 밑에 멘틀 있죠. 자, 지각은 고체죠. 멘틀은 뭐게요? 고체입니다. 근데 땅 속에 어마어마하게 뜨겁다 보니까 이 땅 속에 핵이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와 똑같은 6000도예요. 그 6000도의 열이 계속 올라와요.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멘틀은 고체이지만 군데군데 녹아있는 고체입니다. 살짝 군데군데 녹아있는 고체라. 액체란 뜻 아니야. 군데군데 녹아있는 고체다 보니까 뜨거운 열을 받는 부분은 꿀러 엄청 오랜 시간에 걸쳐서 꿀러 올라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위에 차가운 부분은 상대적으로 내려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고체인데 이 고체가 이렇게 뒤집혀. 뜨거운 열에 의해서 군데군데 녹아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멘틀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멘틀에 대류가 일어납니다. 땅이 뒤집히는 멘틀의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되겠어? 그 멘틀이 대류하면서요.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요. 이게 옆으로 이렇게 갈 때요. 되겠어? 자, 보병아. 밑에 거칠거칠한 사포가 있는데 사포가 옆으로 가. 그럼 그 위에 있는 애는 그냥 떠있니? 같이 끌려가죠. 되겠어? 거칠거칠한 애가 밑바닥에서 움직여. 그럼 그 위에 있는 애는 마찰 때문에 같이 끌려갑니다. 되겠어? 그러니 이렇게 멘틀이 대류하게 되면요. 그 멘틀이 꿀렁해서 이렇게 뒤집힐 때 이 위에 있는 지각은 멘틀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그래서 끌려가는데 처음에는 안 끌려가려고 이 새끼가 견디죠. 안 돼! 난 안 갈 거야! 견뎌! 근데 얘가 마찰이 너무 크고 당기는 힘이 너무 세요. 밑에서 열대류가 막 일어나니까. 그래서 얘가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얘는 갑니다. 가게 되면 여기서 버텼던 애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버티다가 더 이상 못 버티면 이게 조각납니다. 여기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이쪽 멘틀이 A 방향으로 이동하려고 그러고요. 두 번째 멘틀로 오른쪽 방향 B로 가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지각이 견디다가 더 이상 못 견디니까 찢어지면서 같이 딸려가요. 되겠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판게아가 더 이상 못 견디니까 이 밑에서 멘틀이 대류하니까 더 이상 못 견뎌서 얘가 조각이 나면서 끌려가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지각이 쪼개져서 지금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게 사실은 지각 밑에 있는 멘틀의 열 대류 때문에 나타나는
과학자들이 지각이 움직이는 게 멘틀의 열대류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걸 나중에 과학자들이 알아냈어. 베게너가 죽고 나서. 알겠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이동설을 다시 믿게 된 겁니다. 되겠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옛날에 대륙은 한 덩어리였다. 그게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쪼개진 거다. 그래서 지금의 모양을 갖게 된 거다. 자, 그러면 지금의 모양을 갖게 됐는데 옛날에는 한 덩어리였던 증거 대봐 라고 하면 그 증거 4가지는 꼭 나오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시험에는 오지선다형이죠. 근데 증거가 4개 있죠. 그럼 저거 말고 하나를 집어넣겠죠. 그래서 대륙 이동의 증거가 아닌 거 찾아라. 빼박입니다. 알겠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머릿속에 이 4가지 증거는 외우셔야 되는데 됐어? 그 중에 하나가 떨어져 있는 두 대륙의 뭐야? 해안선 일치. 두 번째는 떨어져 있는 두 대륙의 동일한 화석 발견.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두 대륙의 지질 구조가 일치한다. 그래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빙하의 이동 흔적. 요거죠. 이 4가지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이게 대륙이 한 덩어리였다는 증거입니다. 되겠어? 맨 처음에 베게너는 대륙이 이동하는 원동력을 설명 못해서 무시당했다가 나중에 후손들이 대륙이 이동하는 원동력을 멘틀의 대류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다. 알겠습니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였던 땅이 여러 조각으로 났구나. 이걸 설명한 걸 대륙 이동설이라고 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륙이 조각나서 이동해서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됐다는 건 알겠어. 근데 고등학교에 가면요. 우리 지구 내부의 구조를 또 다른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지구 내부를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통해서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나눴습니다. 되겠어? 또 다른 관점으로 지구 내부를 나눕니다. 지구의 껍질을 여러분들은 지각이라고 했고 그 밑을 멘틀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아래를 외핵과 내핵으로 나누셨었거든요. 자, 그 중에서 지표에서 지각까지의 깊이 대략 얼마? 지표에서 지각까지의 깊이 여기 대략 얼마? 35km. 됐어? 대략 35km. 지각에서 멘틀 끝까지 여기 얼마? 대략 2,900km입니다. 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고등학교에 오면 또 다른 관점으로 나눕니다. 지각이 뭘로 되어 있어요? 지각이 뭘로 되어 있어요? 암석이요. 그럼 멘틀은 암석으로 안 되어 있어? 되어 있어요. 되겠어?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암석의 성분이 달라서 지각과 멘틀에서 지진파의 속도가 달라진 거예요. 되겠니? 자, 그러면 암석이 어디까지 암석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벽한 한 덩어리의 돌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여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암석권이라고 부른다. 몇 킬로까지요? 몇 킬로까지요? 자, 0에서 100킬로까지가 그렇습니다. 0에서 100킬로까지가 딱딱한 돌로 되어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암석권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암석권은 지각이야? 멘틀이야? 지각에서 멘틀 상부까지죠. 지각은 35km까지니까.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지각 멘틀이 아니고요. 우리는 지표에서부터 100km까지를 또 다른 관점으로 암석권이라고 나눈다. 그럼 100km는 암석이 아니야? 네. 여기는요. 땅속 깊은 곳에서 열이 올라와서 군데군데 녹기 시작하는 위치예요. 이 위는 안 녹았어요. 그래서 아까 땅속에서 열이 올라오면 멘틀이 군데군데 녹는다 그랬죠? 어디부터 녹아요? 100km 밑에서부터 녹아있어요. 살짝 녹아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도 녹지 않은 지표에서 100km까지를 암석권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살짝 녹아있는 곳 그래서 대략 100km에서 300km까지 그 부분이 녹아있어요. 100에서 300km까지 그 부분이 살짝 녹아서 아까 멘틀이 대류한다 그랬지? 멘틀 전체가 대류하는 게 아니고 요 부분의 멘틀이 대류하는 거예요. 요 부분의 멘틀. 요 부분의 멘틀이 대류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 멘틀의 대류가 일어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정말 고등학교 용어라서 이건 몰라도 돼. 암석권을 알아야 되지만 그 밑은 몰라도 되는데 얘는 살짝 녹아서 약간 연약한 땅. 그래서 얘를 연약권이라고 불러요. 이건 중학교 용어가 아니야. 그냥 듣고 버려. 연약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바로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연약권 밑은 더 뜨겁잖아요. 네. 그럼 여기는 더 많이 녹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는 다시 딱딱한 완벽한 고체예요. 왜요? 얘는 안으로 들어가서 더 뜨거운 건 맞지만 누르는 압력이 더 세져요. 그래서 다시 굳어버린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이 연약권 부분이 살짝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고체입니다. 유동적이야. 움직일 수 있는 고체야. 알겠어? 그래서 이러한 연약권이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고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만 대류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서 대류가 일어나니까 사실은 얘가 이렇게 꿀렁해서 올라가고요. 얘 꿀렁해서 바깥쪽으로 빠져요. 그래서 멘틀이 대류할 때 여러분들 보시면 얘는 오른쪽으로 당기고 얘는 왼쪽으로 당기니까 여기 있는 돌들은 양쪽에서 당기니까 어느 정도까지 견디다가 더 이상 못 견디면 뭐한다? 끊어진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띠디디 끊어져서 조각이 납니다. 그 중에서 A라고 하는 조각은 이쪽으로 끌려갈 거고요. B라고 하는 조각은 이쪽으로 끌려가게 해요. 되겠죠? 멘틀 대류 때문에. 알겠습니까? 네. 자, 이런 식으로요. 암석권은 지표에서 100km까지고 그 밑에 있는 열 대류에 의해서 연약권에서 일어나는 열 대류에 의해서 암석권이 조각이 납니다. 현재 이 암석권의 조각이 지구에 11개쯤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1개의 조각이 있습니다. 알겠어? 그 암석권의 조각을 아주 멋진 말로 우연아 큰일 났네? 너 어젯밤에 뭐 했냐? 아침에 수업 있는 사람이 왜 이래? 자, 보시면 이 암석권의 조각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판이라고 부른다. 판. 알겠어? 그래서 판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지표에서 100km까지의 암석권의 조각을 판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네, 이걸 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맨날 시험에서 물어보죠. 암석권 또는 판은 지각이니? 이거 지각이니? 아니죠. 됐어? 암석권은요. 지각과 멘틀, 상부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암석권을 지각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암석권은 지각 아니에요. 지각에다가 멘틀 윗부분까지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야. 되겠어? 자, 지각에 멘틀 상부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걸 암석권이라고 하고 이 암석권의 조각들을 판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판도 지각과 멘틀 상부를 포함하고 있는 곳이라고요. 되겠죠? 자, 이러한 판들이 밑에 있는 연약권의 대류에 의해서 생깁니다. 되겠어? 자, 근데 너네 기억해봐. 우리요. 선생님이 맨 처음에요. 지각 그릴 때 이렇게 그렸던 거 기억나? 얘 이름 불러. 대륙지각. 얘 이름 불러. 해양지각. 나윤아, 거기 있는 히터를 좀 끌 수 있겠어? 저 검정색 그거를 반시계 방향 끝까지. 그렇죠. 됐습니다. 자, 여기는 대륙지각, 해양지각, 그 다음에 여기 밑에가 멘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잘랐을 때 요만큼이 암석권이란 얘기야. 알겠어? 자, 근데 여기가 이렇게 조각이 났어. 그래서 이게 A판, 이게 B판 이렇거든요. 저 물어볼게요. 대륙지각이 밀도가 컸냐, 해양지각이 밀도가 컸냐? 해양지각이 밀도가 크니까 조금밖에 못 쌓아요.
대륙 지각은 밀도가 작으니까 두껍게 쌓아도 돼요. 맞습니까? 기억나죠? 그러면 이때 A판하고 B판 중에 누구의 밀도가 클까요? B판. B판이죠. 해양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판이 훨씬 더 무거운 판입니다. 그러니 판에도 종류가 있다. 대륙 지각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판을 대륙판이라고 한다. 해양 지각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판을 해양판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 해양판이 훨씬 무거운 거다. 왜? 해양 지각이 무겁기 때문이다. 알겠어? 알겠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여기부터는 듣고 버리세요. 여러분들 과정에서 안 나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와요. 자, 대륙판이 이렇게 있고요. 해양판이 이렇게 있어요. 대륙판, 해양판. 멘틀이 대류하는데요. 여기서 멘틀이 이렇게 올라와서요. 여기 멘틀이 이렇게 가고 있고요. 여기서도 멘틀이 이렇게 상승해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A판과 B판이 그 멘틀을 따라서 오고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쾅 하고 부딪히죠. 부딪히는데 보면 어떤 줄 알아요? 대륙판하고 해양판 중에 누가 무겁냐? 해양판이 무겁죠. 그러니까 두 개가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될까요? 무거운 새끼가 가라앉습니다. 가벼운 새끼가 위로 밀려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네가 부딪힐 때 그냥 쾅 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고요. 무거운 애가 밑으로 깔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해양판이 이렇게 밀려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해양판이 밀려 들어가요. 되겠어? 그럼 시간이 지나면 해양판이 어떻게 될까요? 해양판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되겠어? 해양판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 새끼가 밀려 들어갈 때 그냥 안 들어가요. 여기 대륙판이죠. 대륙판의 앞부분을 돼서 같이 물고 들어가요. 그래서 해양판이 이렇게 점점 들어가. 그러면 대륙판도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말려 들어가겠죠. 대륙판이 끄트머리에 있는 나라가 누굴까요? 일본이야, 이 새끼야. 그게 일본이라고. 되겠어? 네.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을 물고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됐어? 자,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 끄트머리에 있는 대륙판의 가장자리를 물고 들어간다고요. 이 물린 부분에 누가 있다고요? 일본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본 땅이 얼마 지나면 소멸된다고요. 물려 들어가서. 알겠어? 근데 꼬맹아 봐봐.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갈 때요. 얘가 얼음이야? 쓱 들어가겠니? 아니죠. 딱딱한 돌들이에요. 거칠거칠한 돌들이에요. 그 돌들이 대륙판 밑으로 해양판이 말려 들어갈 때 꼬맹 어떤 줄 알아? 보이시죠? 거칠어서 됐어. 뭐가 생깁니까? 열이 발생하면서. 됐니? 먼지 생기는 거 보이죠? 마찰 때문에 그래요. 얘가 마찰에서 뜨뜨뜨뜨 들어간단 말이야. 뜨뜨뜨뜨. 알겠어? 네. 그래서 엄청나게 진동이 발생하고 됐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발생할까요? 지진. 그리고 열이 발생하니까 밑에 있는 돌이 뭐 할까요? 녹겠죠. 그래서 뭐가 발생합니까? 마그마. 그래서 뭐가 폭발하겠니? 화산 분출. 그러니까 미친 듯이 일본에서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는 이유가 해양판이 밀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일본이 판에 지금 경계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밀려 들어가. 알겠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요. 이렇게 판이 있는데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지각이 조각난 덩어리들을 암석판이 조각난 덩어리들을 판이라고 그러고요. 판에는 대륙판과 해양판이 있는데 해양판이랑 대륙판이 붙으면 됐어? 해양판이 무거워서 밀고 들어가면서 대륙판은 살짝 씹어 들어가요. 그 씹힌 부분에 일본이 있는데 들어갈 때 뜨뜨뜨뜨 들어가니까 마찰과 열에 의해서 지진과 화산 폭발이 미친 듯이 경계면에서 일어난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됐어? 그 마찰에 의해서고 많이 발생하는 곳은 바로 판의 가장자리 쪽에 있는 애들이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는 거다. 알겠어? 판의 가장자리에 있는 지역 위주로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는데 그 가장자리 쪽에 일본이다. 되겠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판들이 부딪히고 찢어지면서 꼬맹아, 아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멘틀이 이렇게 대류하면서 여기 있는 땅이 견딜 수 없어서 여기가 뜨드드득 찍힌다 그랬죠.
그러면 이것도 스펀지 케이크야? 싹 잘려? 아니죠. 뜯기는 거잖아요. 뜯길 때도 뭐가 발생하겠냐? 지진, 화산. 부딪혀서 하나가 말려 들어갈 때도 뭐가 발생하냐? 지진, 화산. 이거예요. 그러니 전 세계 지도를 꺼내다가 옛날에 과학자들이 지진과 화산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는 지역을 점 찍어 나갔어요. 점을 막 찍어 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는 곳이 어딜까요? 이거 점 찍으면 고르게 점이 찍힐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지진 느껴본 적 있어요? 없죠. 저도 없어요. 저도 됐어. 대한민국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는 있어도 서울에서 느낀 적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도 평생에 한 번도 지진을 느낀 적이 없어요. 화산 분출 본 적 있어? 저도 없어요. 근데 그게 빈번히 자주 발생하는 곳이 있죠. 되겠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진과 화산이 분출되는 곳을 보면 이렇게 지진과 화산이 분출되고 발생하는 곳이 있단 말이죠. 됐어? 여기가 태평양이고 여기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되겠어? 여기가 아메리카. 이거 뒤집을게. 뒤집으면 여기가 아메리카, 여기가 유럽, 여기가 대서양.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태평양은 해안성 가장자리 위주로 지진 화산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있는 태평양 쪽은 이 해안성 가장자리 쪽이 바로 반의 경기 쪽이야. 알겠어? 네. 자, 대서양 쪽은 지진 화산이 바다 한가운데서 주로 생기죠. 여기가 찢어지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대서양 한가운데가 점점 찢어져. 땅이 이렇게 점점 찢어져. 생각해봐. 이게 점점 찢어지면 어떻게 될까? 점점 찢어지면 어떻게 될까? 됐어? 100km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구멍이 100km 정도 뚫리겠죠? 그럼 거기가 낮아지니까 뭡니까? 여기로 물이 쏟아져 들어가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됩니까? 새로운 바다가 되죠. 그래서 대륙이 갈라져서 됐어? 네, 새로운 바다가 열린다. 그래서 뭡니까? 대륙이 갈라져서 생긴 바다. 그게 뭡니까? 대서양이에요. 지금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되겠어? 이 대서양이 점점 멀어집니다. 갈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구가 둥근데 한쪽이 갈라지면 한쪽은 뭐하니? 좁아지죠. 어디가 좁아집니까? 태평양이. 됐어? 이 새끼들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거야. 반대편에서 밀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대서양 바다는 넓어지고 태평양 바다는 좁아지고 있어. 알겠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요. 암석권에 의해서 판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이 판이 발생하는 건 멘틀의 대류 때문인데 이 멘틀의 대류에서 판이 생기면서요. 이 판의 경계에 지진과 화산이 발생합니다. 그죠?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는데 지진이 주로 발생하는 곳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한 걸 지진대. 화산이 주로 발생하는 곳을 선으로 연결한 걸 화산대 라고 부르는데 이 지진대와 화산대가 거의 일치합니다. 됐어? 화산이 분출하는 모든 곳에서는 지진이 발생합니까?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진대와 화산대는 거의 일치해요. 하지만 규모는 살짝 지진대가 더 넓죠. 왜? 지진만 발생하고 화산이 분출 안 되는 곳도 있으니까. 근데 이러한 지진대와 화산대는 다 어디다? 얘네들이 99% 판의 경계입니다.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는 그곳을 조사했더니 바로 판이 찢기는 부분, 판이 부딪히는 부분이라고 하는 판의 경계입니다. 이 판의 경계는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대륙 가장자리.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대서양, 중앙 이 두 가지가 판의 경계입니다.
자, 그래서 대서양 중앙해령과 대륙의 가장자들이 판의 경계입니다. 찢어지는 부분, 부딪히는 부분. 거기에서 주로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고 있대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76페이지. 자, 76페이지요. 대륙 이동설이요. 자, 밑줄 쳐. 과거에 하나. 과거에는 하나여서 그 하나의 대륙의 이름이 뭐라고? 판개야. 옆으로 가서 판개야. 근데 지금은 찢어졌지. 이거 주장한 과학자가 누구라고? 네, 그 밑에 줄에 백예너. 되겠어? 자, 백예너가 주장한 증거 4가지. 거기 밑에 예쁘게 나와 있죠? 해안선의 일치, 동일한 화속 분포, 지질 구조의 연속성. 그걸 산맥 분포라고 거기 써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질 구조의 연속성입니다. 그리고 빙하의 이동 흔적. 이 4가지가 대륙 이동의 증거였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밑에 있는 3번 대륙 이동 학설에 한계점이 있죠. 왜? 원동력을 설명 못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원동력 압니다. 원동력이 뭡니까? 멘틀의 대륙. 백예너는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판의 이동과 경계요. 자, 꼬맹아, 판. 밑줄. 판이 지각이니? 아니죠. 그래서 쓰세요. 지각 더하기 멘틀 상부. 판은 지각 더하기 멘틀 상부를 판이라고 한다. 되겠습니까? 자, 이러한 판들이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건 멘틀의 대륙 때문이고 1년에 수세인치 정도 움직인대요. 되겠어? 요 정도 움직이는 거고 거기 B의 3번 판의 분포와 경계 이렇게 되어 있죠. 됐어? 이거 이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태평양판, 북아메리카판, 남아메리카판, 아프리카판 뭐 이런 거. 그래서 지구에 한 11개쯤의 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그 밑에 C로 내려봅시다. 화산대와 지진대. 화산이 주로 분포하는 곳을 선으로 연결한 건 화산대. 지진이 발생하는 곳을 선으로 연결한 건 지진대. 되겠어? 근데 얘네들이 거의 일치. 그 일치하는 곳이 바로 판의 경계면. 알겠습니까? 그 판의 경계는 주로 대륙 가장자리와 대서양 중앙에 분포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77페이지요. 왼쪽에 있는 조그만 네모 박스 채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끌어드릴게요. 우연히 조금만 힘내.
무슨 오투 새끼가 그러냐? 어디? 여기 이거 77쪽에 3번에 갑자기 기억 니은으로 돼 있는데 해설에는 바로 알기에 화살표에 니은은 대륙 이동설의 증거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니은은 증거 아닌데요? 니은 증거 아닌데 답에는 기억 니은으로 맨 위에 적혀 있어요. 3번 답은 기억 디귿 리을입니다. 기억 디귿 리을입니다. 3번 답 기억 디귿 리을로 고쳐드릴게요. 오투가 마탱이가 같나봐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자, 채점 다 하셨어요? 자, 77페이지에서 질문. 뭐지? 왜 질문을 안 하지? 괜찮아? 할만해? 오케이. 10분만 끊었다가요. 우리 총정리 한번 하죠.